드라마 커넥션이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베일에 감춰져 있던 20년 전 사건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동안은 오윤진을 짝사랑하는 박준서와 재경의 풋풋한 학창시절 이야기가 에필로그에 주로 등장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할 듯 보이네요. 이번에 20년 전 사건의 키워드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최경태입니다. 그리고 이름만 등장했던 택시기사 노규민도 재경의 동창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묘하게도 그의 손에는 원종수의 이름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최경태를 죽게 만든 화재 사고가 원종수의 지시란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년 전 재경은 윤진과 박준 그리고 종수와 오디오 파일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며 나름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이들의 평화를 깬 것이 바로 최경태 집에 난 화재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화재 사고로 집에 있던 최경태가 죽었고 마침 이걸 준서가 목격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 화재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을 지른 방화범은 원종수였고 준서는 목격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 노규민이 준서를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방화 사고로 최경태가 죽고 난 후 준서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한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준서는 원종수 집안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평소에도 원종수의 눈치를 살피면 조심스럽게 살아가던 준서로서는 진실을 밝히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진실을 털어놓을 베프 재경이 곁에 있었죠. 준서로부터 화재 사고의 전말을 전해 듣게 된 재경은 자신이 나서서 진실을 밝히려 나선 게 아닐까 합니다. 이때 일이 커져버리자 준서는 재경이 아닌 원종수의 편을 들고 나섰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준서는 재경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했던 겁니다. 이 일로 재경은 전학을 가게 되었고 준서는 평생 자신이 했던 거짓말로 인해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것 같네요.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준서가 죽기 전 재경에게 했던 마지막 말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박준서의 마지막 말. 과거에는 진실을 외면하고 악의 편에 섰지만 이번에는 그때처럼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준서는 과거 원종수의 방화 사건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미래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이때부터 준서는 원종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에는 낙후된 산동네 재개발이라는 민감한 주제가 깔려 있습니다. 준서가 죽은 공사장 주변에는 재개발을 결사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을 엿볼 수 있죠. 과거 준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원종수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재경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픈 딸의 병원비를 위해 원종수에게 무릎 꿇고 재개발 지역 원주민을 외면해버린 듯 하네요. 참고로 준서가 하던 일은 부동산 일이었고 원종수의 재개발 계획과 분명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준서는 딸을 위해 양심을 팔았던 것 같지만 결국 그의 딸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딸이 죽고 난 뒤에서야 준서는 눈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죽고 난 옆자리에는 동창과 바람이 난 풍년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제서야 준서는 모든 걸 되돌리고 싶었나 봅니다. 원종수의 잘못을 폭로하고 진실을 밝히는 길, 그게 바로 준서의 큰 그림이었던 것 같네요. 여기서 닥터의 정체가 준서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드는데요. 지금의 닥터와 과거의 닥터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만 보아도 원조 닥터는 죽은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가설이 나옵니다. 재경이 죽고 난 직후 일주일 동안 닥터는 자취를 감춥니다. 일주일 뒤 말투가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닥터의 자리를 꿰차고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초대 닥터는 준서, 그리고 지금의 닥터는 박태진이 아닐까 하는데요. 1882를 알고 있던 준서는 재경에게 자신의 큰 그림을 완성해줄 기막힌 시나리오를 짜놓은 게 아닐까 합니다. 한편 이명국 사건은 아직도 오리무중인데요.
일단 이명국의 시체를 집에 옮겨놓은 사람은 준서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유언장에 이명국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이죠. 그냥 이명국을 찾아가 보라고 대놓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명국은 금영제약에서 원종수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던 것 같고, 어쩌면 그가 레몬뽕을 개발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초대 닥터는 준서가 아닌 이명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명국을 죽인 사람은 원종수는 아닌 듯 보이네요. 박태진과의 대화에서 보면 원종수는 이명국이 죽은 줄도 몰랐던 것 같죠. 반면 박태진은 꽤나 침착해 보였고 오히려 발견된 것이 실종된 것보다 속이 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왠지 원종수를 죽인 게 박태진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는데요. 박태진은 현재 원종수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야심 넘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윤 사장에게 재경을 납치하라고 사주한 인물 그리고 초대 닥터에 이어 지금의 닥터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왠지 박태진이 아닐까 하네요. 준서는 원종수의 비리를 밝히려는 큰 그림을 그렸고 박태진은 그런 준서를 이용해 원종수를 밟고 일어나려는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 닥터인 준서는 재경이 납치되었을 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닥터 박태진이 재경을 중독시켰다고 보는 게 가장 그럴듯한 것 같네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예고에서 갑자기 약에 취한 듯 쓰러지는 원종수의 모습. 돈과 명예를 거머쥔 많은 사람들이 약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원종수가 이명국에게 레몬뽕을 만들게 한 장본인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듭니다. 거창하게 어둠의 세계에서 레몬뽕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말이죠. 이런 원종수의 은밀한 비밀을 준서와 박태진이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자기 식대로 원종수에게 복수를 하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 합니다. 과연 다음 회에는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